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향민입니다. 오늘은 2021년도 지방직 9급 토목직이죠. 네, 토목설계 해설을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응용역할 시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설계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가직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그에 반해 이번 지방직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렵다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차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또 점수 좋게 맞지 않으신 분들은 다음에 좀 더 준비를 하셔서 이 정도 시험에서는 좀 좋은 점수를 맞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체 20문제 이렇게 분석을 해놨는데 깜짝 놀라셨죠? A형 문제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계산도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 문제 20문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문제고요. 우리 챕터 보시면 1장부터 13장 보편서 나와 있는 그 순서에 따라서 분해를 해보면 서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뭐 배합 강도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죠. 설계 방법 3문제, 부의 힘 설계가 3문제, 전단과 비틀림이 2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착과 이음 1문제, 사용성 내구성 1문제, 기둥 2문제, 슬래브 하나, 확대 기초 하나, 옹벽 하나, 그 다음에 라멘 없고요. 프레스 콘크리트가 3문제, 강구조 교량이 2문제입니다. 사실 뭐 전통적인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됐고요. 사실 국가직이 좀 특이했죠. 제가 느끼는 건데 가끔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국가직이 어렵습니까? 지방직이 어렵습니까? 혹은 국가직과 지방직 어떻게 뭐 차이가 납니까? 라고 많이들 묻곤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정답은 없는데 제가 느끼는 건 있어요. 느끼는 바는 뭐냐면 국가직하고 지방직은 서로 항상 반대로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제 체감상.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가직 때 사실 역학이 좀 무난했고 그다음에 설계가 좀 특이했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번 같은 경우는 꼭 이런 일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제가 시험 직전에 항상 그런 얘기 하곤 하거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이때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상황들을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해보라고 합니다. 가령 역학이 엄청 어려우면 어떡하지? 이번이 좀 그랬죠. 반대로 설계가 엄청 어려우면 어떡하지? 혹은 다른 어떤 공통과목 조합이 어떻게 나올지를 갖다가 한번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제 생각은 시험 끝나고 아마 국가직 토목설계에 대해서 점수도 좋지 않았고 아마 좋지 않은 평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인역체에서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토목설계는 상당히 무난하게 나왔고요. 응용평은 그에 반해서 좀 지루같이 나왔죠.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토목 세 문제고요. 가장 궁금해하는 건 개정사항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제가 시험 문제 유형은 이미 앞선 국가직 설명이나 모의고사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나는데 세 가지 문제 유형을 보통 추렸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A. 인생은 뭐냐? 갈 대로 가겠다. 그러니까 계절이고 보고 난 그냥 옛날 기준 내겠다. 그런 경우가 첫 번째 문제 유형. 그럴 가능성은 제가 현저히 낮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얘는 과거의 그런 기준 개정과는 좀 다른 느낌이에요. 콘크리트 자체를 손을 대가지고 우리 강도서격법 전체의 식이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작정 무식하게 문제를 내는 유형은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유형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 이제 국가직 스타일이죠. 그래. 그럼 그거 빼고 나머지 설명 문제. 다시 그 부분은 두 가지 문제로 나눠요. 첫 번째 개념을 묻는 문제와 구조세목을 묻는 문제죠. 당시에 국가직은 왜 말이 많았냐면 구조세목을 묻는 쪽보다는 보통 초급자분들은 아무래도 구조세목 쪽에 우리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근데 구조세목이 아니라 개념, 설명을 묻다 보니까 굉장히 사실 쉬운 문제인데 체감상 그분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게 왜 어렵냐? 처음부터 그 상황을 머릿속에 고려하지 않고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개정된 내용이 등장을 하는 거죠. 다시 이 개정된 내용은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완전히 새로운 개정사항을 뒤엎어서 출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게 아니라 개정 전후가 교묘하게 넘어가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의 이번 지방직 문제는 세 번째 문제 중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개정된 내용이 나왔는데 스무스하게 넘어가다 보니까 개정 내용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 인지를 못 해버린 거죠. 이것은 출제자가 문제를 잘 의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여러분 운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를 보면 얼핏 그 경계에서 그렇죠? 전후 내용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이것은 현재 2021년도까지만 그렇고요. 이게 왜냐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거기에다가 인역차나 뭐 여러 가지 어떤 기관에다가 충분히 저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어떻게 될 건지 명쾌하게 밝혀달라 뭐에다 뭘 하니까 밝혀주고 있지만 서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고 내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아마 이제 개정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미
대학 학교 교재는 발빠른 교재는 이미 다 바뀌어져 있거든요. 기사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는 아마 이제 개정된 내용 중에 지금 두 번째 문제 유형이죠. 첫 번째 문제 유형인 전면적인 개정 내용도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 시험 문제 유형이 마지막 유형이 될 수 있다고 봐요. 20문제입니다. 우선 A형 문제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PSC와 RC 비교입니다. 이거 틀리신 분 있을 것 같아서 말해주시는데 틀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 철근비에 따른 파괴 유형. 원래 계산 문제 내야 되는데 최소 철근비가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차마 개념만 두리뭉실하게 물어본 거죠. 사실 쉽게 나온 거고. 3번 손실 설명 문제도 굉장히 쉽게 나온 편이에요. 보혜 거동 순서. 얘는 좀 생뚱맞은 문제죠. 읽어서 뭐 자연스럽게 정답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쉬운 문제인데 뭐 딱히 설명할 것도 없을 정도로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슬래브 분담화 중이죠. 가장 기본적인 문제. 우리 국가직에 아마 슬래브 안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그런 문제 나왔고. 6번 기둥의 로에스 미니멈 문제. 제가 이거 왜 빼냐면 제가 마지막 테스트 모의 테스트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나오긴 나왔었죠. 근데 기출이 약간 공백이 있다 보니까 이게 복권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최근 기출 문제 집중하거나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게 딜레마거든요. 제가 모의 테스트 하던 문제 같은 거나 수업하다 보면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 이게 뭘 말을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라 아무래도 최근 문제 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자꾸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하는 이 또 강사잖아요. 제가 일정 부분은 제가 용기 내서 할 건 하고 버릴 건 버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제 입장이 아니라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보통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산이 좀 약간 지랄 같았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기초의 저면적 이거 마지막 10회차 모의고사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면적 계산하는 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8번 MD 설계 강도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개정된 내용이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명백하게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두 가지 세 번째 두 번째라 3-2번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유형 중에서 3-2번이 뭐냐면 전후가 교묘하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개정 전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없고요. 그렇죠? 개정 후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한해서 다른 건 좀 차이가 있어요. 운이 좋았던 경우고 출제자가 잘 의도를 한 거죠. 서로 이번에 우리 과도기를 두자 잘 피해 나가자라고 피한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9번 소승관의 문제 약간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모의 테스트 할 때 낼까 말까 저는 이제 집중하자는 아니고 곡선 형태 긴장된 형태로 낼까 말까 하다가 제가 차마 용기가 안 내가지고 발을 뺐더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소승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어렵진 않아요. 특이한 문제 제가 여기다 뺐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우리 구조설명 하나가 나왔죠. 이런 문제는 이제 교재에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야. 교재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 구조설명 여기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11번 참 특이한 게 있어요. 가끔 저한테 그런 문제 묻곤 하거든요. 아니 국가직에 나왔던 문제 지방직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런 거 이제 많이 묻곤 하는데 사실 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대놓고 나오는 문제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똑같아. 왜냐면 보통 유사한 어떤 내용들, 그러니까 뭐 흔한 거 있잖아요. 흔한 거 같은 경우는 보통 재탕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기둥편 설명 문제 약간 특이한 경우인데 이걸 그대로 국가직에 지방이 나온 건 아마 이제 뒤졌죠. 거기다가 문제수를 채워야 되니까 아마 이 문제를 발췌한 것 같아요. 이 문제가 만약에 처음 나왔다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이 11번 문제는 어쩌면 이제 A형 문제예요. 왜냐면 국가직에 나온 게 재탕됐는데 이게 B형으로 보기 좀 애매한데 자리가 없어서 내가 밑에 놨어요. 그냥 이렇게 그죠. 그다음에 12번 강도 감소 계속 계산도 아니죠. 계산은 차마 못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개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암계상을 물어본 거고요. 13번 옹벽의 안전검토죠. 우리 국가직에 옹벽 그지 같은 문제 나왔죠? 그렇죠? 그 상자증 있는 거 이상한 거 나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다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전통적인 문제, 구조세모 이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그 다음에 14번 강도석기법 가정사항인데 기본 문제예요. 여기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요. 딱 그거 빼고 나머지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그게 구조세목의 일제 법령인데 법령이 쫙 전개되어 있잖아요. 항목이 딱 있다라고 이제 드래그해서 막 붙여요. 이렇게 딱 개정된 거. 그러니까 전후 개정된 내용이 달라진 거 빼고 같은 것만 여기다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15번. 얘는 그렇죠. 되게 쉬운 문제. 그냥 6분의 1 람다 루트 FCK BWT죠. 그다음에 16번 균열 모멘트 구하는 거죠. 우리 최소 힘 철근량이 균열 힘 모멘트에 1.2배로 바뀌었죠. 물론 이제 설계 힘 강도가 그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17번 볼트의 전단 지압이죠. 최근에 좀 공백이 있었지만 그렇죠. 불과 몇 년만 수년 전만 해도 자주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18번 우리 국가직에 나왔던 비슷한 소재지만 얘가 훨씬 쉽습니다. 19번 인장 이형청의 기본 정착끼리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마지막 20번 여기다 T형보 MN이죠. T형보도 판별하는 과정부터 겪어야 되는데 개정 전후가 똑같은 게
나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3-2번. 3-2번은 뭐냐면 개정된 내용 중에서 전후 과정이 똑같은 부분에 의해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수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A형이 총 12문제, B형이 7문제인데 말이 B형이지 대다수 A형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 곧잘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실제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했을 거예요. 물론 어렵다고 느끼신 분들은 끝이 아니니까, 물론 이제 내년 신분 준비하신 분들, 끝낸 분들 끝났으니까 이제 뭐 할 얘기 없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형이 하나죠, 이렇게. 실제 테스트도 더 쉽게 나왔고요. 전체 문제 색깔별로 마찬가지로 쭉 분해를 해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곧장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PSC와 RC, 그 다음에 또 뭐가 많이 나와요? 이거 아니면은 보통 뭐가 나와요? PSC 중에서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텐션 방식의 비교가 많이 나오죠. 오늘은 뭐 수업은 아니니까 기출문제 설명만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답은 쉬운데 몇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프리센스의 특징, 우리 PSC, 프리세스 콘크리트 대표적인 특징, 내화성, 불이죠, 불. 이 불에, 화재, 열에 보통 고강도 강제를 쓰는 경우, 그러니까 강제가 단단해지면, 강도가 커지면 보통 이 불의 열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열을 받게 되면 강도는 떨어지고 연성은 증가하게 돼요. 역학처럼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약해지면서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RC보다 더욱더 품질이 우수한 프레스 콘크리트의 이 긴장재는 내화성이 우수할까요? 떨어집니까? 떨어진다. 그 다음에 보통 설계되는, 이것을 단순 비교하면 어렵고요. 실제 어떤 외력에 설계되는 프레스 콘크리트와 RC를 비교하는 거예요. 보통 프레스 콘크리트는 슬림하게 설계됩니다. 내력이 크기 때문에 저항하는 힘이 커져서 밑에를 버러지가 딱 붙여버린 거잖아. 그거 어떻게 하냐? 작은 단면을 써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처짐은 일반적으로 작습니다. 작은 이유는 왜 그러냐? 밑에가 프레스 긴장력에서 꾹 눌러줘. 그러니까 과도한 변형이 발생할 그 부분을 밑에서 압축을 통해서 눌러버리는 거야. 그래서 처짐은 어떻게 한다? 작고. 보건성, 눌러주다 보니까 어떤 편 다시 돌아오는 그런 보건성이 뭐한다? 우수하다는 얘기. 대신 작은 단면을 쓰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하냐? 변형이 크고 잘 변형합니다. 진동이 뭐한다? 진동도 크다. 잘 진동 발생한다는 얘기야. 물론 몇 가지 특징이 더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번 보시면 내구성 및 수밀성이 좋다. 내구성, 수밀성. 왜? 탄성 상태. 그러니까 눌러져서 보건성도 우수하다 보니까 단면 전체가 탄성 상태에 머물렀을 경우가 상당히 크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 좋고, 그렇죠? 균열 발생이 적다 보니까 수밀성도 좋고 내구성도 좋다. 내화성이 우수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화성은 떨어지는 거죠. 날씬한 구조가 보통 가능합니다. 슬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장재를 절곡 배치할 경우 전단력이 감소한다. 보통은 이제 절곡보다는 곡선 배치가 좀 더 우수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 탄성적이고 보건적이고 우수하다. 정답은 간단한 문제고요. 몇 번의 정답이냐면 2번입니다. 스타트 좋게 끊을 수 있는 문제죠. 2번 볼게요. 철근비에 해당한다. 로 미니멈 개정됐습니다. 운행은 생략하고. 로비 우리 균형이죠. 다른 건 안 들어가는데요. 보다라고 하면 로맥스 우리 철근비 상한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철근비 하한. 다른 이름으로는 최소 철근비, 보위 최대 철근비죠. 이때 최대 철근비에 해당하는 게 최소 허용 변율이죠. 이번에 국가제에 나왔잖아요. 최소 허용 변율을 두는 이유, 그렇죠? 보의 연성을 확보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기 위함이죠. 왜? 안전성이다라고 하면 바로 연성과 강도 확보를 동시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내가 설계하는 경우가 총 몇 가지냐? 4가지 정도 나눴습니다. 원래는 이제 몇 가지 쪼가서 5가지 나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흔하지 않은 경우니까 이렇게 4가지. 여기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 둘을 동시 얘를 무시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됐죠? 우선 균형부터 말할게요. 균형은 정의죠. 균형의 정의는 뭡니까? 압축측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콘크리트 극한 변형률로 도달했을 때. 과거에는 0.003, 지금은 FCK 40MPa 이하일 때 0.0033이죠. 그죠? 도달할 때. 철근의 도심에서의 변형률이 바로 항복 변형률 상태에 도달한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상태를 뭐라고 한다? 균형. 그러니까 뭐 균형 파괴,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번역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반드시 이 두 글자 균형. 이때 바로 균형포라고 하겠죠. 이거보다 많다. 그럼 뭐가 보겠어요? 과다철근부.
요 사이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과소, 철근, 로 미리온 작다라고 하면 과소보다 더 작다? 특별하게 뭐 이름을 붙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수식어를 붙여서 아주, 과소, 철근보라고 보통 부릅니다. 파괴 형태를 볼까요? 이때는 어떤 파괴됩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항상 얘부터 시작할게요. 얘는 균형 파괴. 얘는 무슨 파괴냐? 취성 파괴는 취성 파괴인데 압축 측 콩쿠부터 먼저 파괴됩니다. 보통은 이 압축이란 말을 뺄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압축, 취성, 파괴. 얘는 무슨 파괴입니까? 이 사이의 가시적 근본은 바로 연성 파괴. 정확한 이 연성 파괴 정의는 인장 철근의 연성 파괴죠. 자, 로 미니멈에서 작다. 철근이 너무 적게 사용돼서 철사처럼 사용된 거예요. 최근에 이제 기준이 개정돼서 설계인 강도 파이 mn이 얼마가 돼야 돼요? 균열 모멘트 MCR의 1.2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얘보다 작다. 너무 작다. 그럼 뭐하냐? 얘도 치성 파괴입니다. 대신 어떤 치성 파괴냐? 압축 측 치성 파괴가 아니라 철근이 철사처럼 끊어지는 인장 치성 파괴죠. 주의할 건 뭐냐면 이 인장이라는 표현도 잘 안 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취성이다라고 하면 갑작스러운 파괴를 의미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작은 변형에서 파괴되는 형태. 그러니까 콘크리트 압축에 의한 갑작스러운 파괴도 있을 수 있고요. 인장체 철근이 갑작스럽게 끊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죠. 보통 우리가 설계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것을 권장합니까? 바로 과수철근보죠. 콘크리트가 압축 콘크리트가 극한면에 돌아가기 이전에 철근이 먼저 항복하는 상태. 아름답죠. 그렇죠? 뭔가 과도한 변형을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보이면서 우리한테 이러한 연성은 대피할 여유를 준다는 얘기야. 시간적 어떤 비용을 시간적 기회를 제시한다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 1번. 1번 정답 4번이고요. 연성 파괴는 과서철근보로 설계되어 인장철근을 먼저 항복하여. 인장철근이 연성 파괴, 인장철근을 먼저 항복한다는 얘기죠. 그렇다. 2번. 취성 파괴는 과다철근. 이때 취성 파괴는 바로 압축 취성 파괴를 의미하겠죠. 과다철근보로 설계돼서 압축치 연단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 변형을 먼저 보한다. 도달하여 파괴되는 유형이다. 그렇죠. 3번 균형은 얘죠. 4번 취성 파괴는 철근 콘크리트보다 바람직한 유형이다? 아니죠. 과수철근보가 바로 바람직한 유형이고 깊게 들어가면 한두 끝도 없이 많죠. 오늘은 간단하게 제가 기출에 한해서 짧게 코멘트를 달아봤습니다. 보시고요.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손실입니다. 우리 손실은 크게 6가지가 있죠. 다시 이 6가지는 2가지 항목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즉시 손실과 시간 손실입니다. 즉시 손실이다라고 하면 도입 시 손실이고 보통 시간 손실은 바로 도입 후 손실이죠. 도입 손실, 즉시 손실은 정착 장치에 의한 손실, 마찰 손실, 콘크리트 탄성 변형에 의한 손실이 있고요. 시간 손실은 크리프, 건조 수축, 그다음에 강제 릴렉세이션에 의한 손실이 있습니다. 각각의 프리텐션 방식과 포텐션 방식을 보면 존재 이유만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정답부터 먼저 봅시다. 우리 마찰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마찰은 바로 쉬스. 긴장제가 들어가는 어떤 관을 시스가 하고 그 구멍을 덕트라고 부르는 거죠. 바로 시스와 덕트에서 발생을 합니다. 제 말은 시스와 덕트가 사용되는 곳에서 마찰 손실이 발생하지 사용되지 않는 곳. 그렇죠? 프리텐션 방식은 콘크리트하고 긴장제가 직접 어떤 부착력에 의해서 힘을 전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용되지 않는다. 사용되지 않는데 어떻게 손실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얘는 없고 얘는 뭐한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답부터 먼저 확인해 보면 프리텐션 방식의 PSC 보호에서 발생하는 손실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옳지 않은 것. 바로 긴장제와 독사의 마찰. 이 마찰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떨까요? 나머지는 다 발생합니다. 정착장치 값 보도록 할게요. 정착장치는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응? 얘는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점선.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 정착장치에 의한 손실은 프리텐션 방식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발생하냐면 우리 인장대 쓰죠. 인장대. 얘는 인장대에서 발생하고 그렇죠? 얘는 어디서 씁니까? 바로 정착장치. 그렇죠? 뭐 프레시나 공법이라도 이런 어떤 공법에 의한 직접적인 정착장치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보통 이 손실량이 차이가 매우 큽니다.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얘는 엄청 크고 얘가 엄청 크다기보다 얘가 엄청 작습니다.
무슨 얘기냐? 얘가 없다고 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체적인 융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묻는다라고 하면 얘는 잘 안 묻죠. 보통 요 안에서 보통 많이 나옵니다. 물었다고 했을 때는 얘 없다고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눈여겨보시면 좋겠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아까 제가 잘 나오는 문제 유형 2022년도 예언합니다.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중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프리텐션 방식과 포스트텐션 방식 시간 손실. 시간 손실은 누가 더 클까요? 참고로 둘 중 누가 더 고강도 콘크리트가 쓰게 되면 프리텐션 방식이 더욱더 고강도 콘크리트 쓰게 돼요. 왜? 긴장력을 콘크리트와 프레스 콘크리트하고 긴장제가 부착력에 의해서 힘을 전달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요구합니다. 포스텐션보다 더욱더 고강도 콘크리트를 요구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얼핏 생각을 하면 손실은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면 손실량이 어떻게 될까요? 더 작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만 실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왜 시간 손실은 포스텐션 방식이 더 작았을까요? 중요한 건 제하 시기를 봐야 되는데 콘크리트 경화 이전에 긴장력을 도입하는 프리텐션 방식과 콘크리트 경화 이후에 이미 단단해진 상태에서 긴장력을 도입하는 포스텐션 방식은 이미 경화 후에 긴장력을 도입하다 보니까 시간에 의한 손실량이 클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잘 나오고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여겨보시고 기타 2022년 앞두고는 반드시 눈여겨 더 봐주세요. 알겠죠? 4번 이거는 솔직히 제가 만들었으면 저는 이런 문제 안 냈을 것 같은데 창의성이 보이는 문제입니다. 보통은 균열이 중요하죠. 왜? 균열 이전과 이후로 나온다고 하면 균열 이전은 무슨 상태야? 바로 탄성 상태고 균열 이후는 뭐예요? 바로 비탄성 상태죠. 탄성이 아닌 상태. 혹은 뭐 소성 상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균열은 언제 발생합니까? MA는 뭐냐면 사용화 중에 의한 최대 힘 모멘트가 뭐에 도달했을 때 바로 균열 힘 모멘트 MCR에 도달해서 오늘 이거 나왔죠? 2022년도 예언합니다. 이게 쓰임새가 많아요, MCR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화 중 이전에는 이제 탄성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건 일종의 그렇죠? 전체 여기서 여기까지 스무스하게 범위 상태가 되는 거고 얘는 어떤 극한에 이랬을 때를 말하고 있는 거죠. 딱히 뭐 순서만 바꿔놓은 거라서 정답은 이걸 틀리진 않았겠죠. 살짝 당황을 했겠지만 도리도리 정신 차리고 답 찾으면 3번이죠. 예, 그렇습니다. 5번 슬래브 가장 이제 베이스가 되는 문제를 낸 거예요. 하중 분당. 숏과 롱이죠.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 분배법에 의한 기본식이고요. 숏이다라고 하면 우선 분자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분모는 이렇게 들어가는데 집중하중이면 3승이고요. 등분포하중이면 4승입니다. 분자는요 역수예요. 숏은 롱, 롱은 숏, 요것의 3승입니다. 지금 문제는 뭘 물어봤냐면 숏이 분담은 하중을 물어봤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럼 대입해 볼까요? 롱에다가 롱이 3m죠. 3의 3승 더하기 2의 3승 3의 3승 P니까 3을 세제곱하면 27 8 그러면 35분의 얼마다? 27P죠. 정답 몇 번이에요?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최소 나선 철근비죠. 최소 나선 철근비는 왜 둘까요? 내가 설계하는 로에스가 로에스 미니멈. 로에스는 나선 철근비죠. 그죠? 보통 우리 철근비다라고 하면 핀 보재 철근비다 하면 BD분의 AS지만 우리 나선 기둥 같은 경우는 단면을 어떻게 잘라도 나선 철근이 한 가닥밖에 안 보이죠. 아무리 많이 감아도 자르면 한 가닥이지. 그래서 최적 대 최적으로 비율을 만드는데 그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DC S분의 4 S는 나선 철근의 피치 한 바퀴 뚝 이제 제자리에서 감는 건 아니잖아. 위로 감았다는 건 한 바퀴 감을 때 그 높이 있죠. 그래서 피치 간격이라고 부르는 거고. DC는 심부의 바깥 지름이고 AB는 나선 철근 단면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왜 두느냐? 우리가 보통 강도 감소 기둥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선이 있고 띠가 있잖아요. 띠는 강도 감소 계수가 얼마예요? 0.65. 나선 얼마다? 0.75. 강도를 무려 몇 퍼센트를 더 받아주는 거예요? 5%를 더 인정해 주는 거죠? 0.65, 0.75.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나선 우리 기둥에 P 델타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자, 묵은 상태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횡방의 철근이 없다. 축방의 철만 있고. 그럼 공시체랑 비슷하겠죠? 이렇게. 그죠? 띠철근이다. 횡압이 발생을 해서 더 큽니다. 네, 띠. 그러면 나선철은 어떻게 발생하냐? 그래프를 그려보면 강도가 더 커지긴 커집니다. 살짝.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띠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떤 차이를 보느냐? 강도는 띠나 나선이나 사실 물론 나선철근이 더 크긴 하지만 강도 확보 때문에 나선철근을 둔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이냐? 바로 이 P 델타 다이어그램의 면적의 차이를 보이는 거죠. 이 면적의 차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데 바로 변형, 어떤 동적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치를 보여준다는 얘기야. 보통 대표적인 설계가 내진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진동이나 어떤 이런 내진 설계를 할 때 나선철근 기둥을 쓰게 되면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에너지를, 이 동적인 어떤 에너지를 잘 꿀꺽꿀꺽꿀꺽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이 그래프 면적이 넓어지려면 자 1번, 2번, 3번이 있다라고 하면 1번이 좋겠어요? 2번이 좋겠어요? 3번이 좋겠어요? 적어도 2번이나 1번이 돼야겠죠. 그럼 이 2번이 뭐냐? 언제 2번이 되냐? 바로 나선철근의 우리 철근비가 최소 나선철근비 이상이 되면 바로 이 2번이나 1번이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딱 이 2번이 되는 경우 요거겠죠. 알겠죠? 그래서 네가 거저 강도를 5% 먹는 거 아니야. 연성 또한 우리 안전성에 우리가 보통 한 가지 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강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안전성이다라고 하면 강도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성 확보도 중요하다는 얘기지. 바로 어떤 이러한 연성 확보를 통해서 강도를 5%더 인정해 주는 대신 거저 주는 게 없죠. 이걸 만족해야 된다. 그럼 식이 뭔데? 제가 외우라고 했고 앞에 숫자가 0.45입니다. 기둥 전체 얼마냐면 여기 뒤에 1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걸 먼저 쓰냐면 1을 빼줄 거니까 1보다 커야겠죠. 그렇죠? 나선철근 심부의 면적 이거분의 전체 면적 A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ACH분의 A 크로스. 하나는 FC, 하나는 FIT거든요. 저는 이거 외울 때 이렇게 봤어요. 얘가 1보다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 보면 이렇게 가분수입니다. 얘는 역수야, 반대. 얘가 커야 돼요. 그래서 위에는 FCK, 여기는 FYT 이렇게 들어갑니다.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풀어볼까요? 0.45 그렇죠? 신부, 요거 면적 구하는 공식이 4분의 파이 D의 제곱인데 신부의 질은 바깥집은 DC거든요. 얘 갖다가 약 4분의 파이 약분해 주면 DC의 제곱, 얘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서 D의 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다음에 FIT분이 뭐다? 그렇죠? 정답은 계산이 좀 그지 같죠? 도대체 계산을 외우는 방법은 뭐하러 연구를 이게 영광이라 외울 게 아니라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몸에서 즉각 반응을 해야 돼. 이건 공부하고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럼 해볼까요? DC가 아까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DC가 얼마냐? 300, 400입니다. 300의 제곱, 400의 제곱인데, 그죠? 300, 400, 공 2개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3, 3은 9, 4, 4, 16, 마이너스 1 곱하기. FIT는 얼마예요? 500, 그 다음에 25죠? 500, 25다라고. 그죠? 요거 계산하면 9분의 9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9분의 7 되죠? 약분하면 앞자만 쓸게요. 5 약분하면 1. 정답은 25 곱하기 7이니까 7, 5, 35, 74, 175가 정답이죠. 정답은 그래서 1.75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다. 그죠? 계산 팁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무리 제가 깨가 잘하면 계산 무지하게 빠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계산이 엄청 빠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쇼처럼 본다라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방법을 설명해 준다라고 해도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펜을 가지고 순간순간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시험장에서 한 번 드러난다라고 하면 바로 한 문제. 이게 평균 1.1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계산을 빨리빨리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전체 시험이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매끄럽게 빠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7번입니다. 기둥의 저면적 구하는 거죠. 식은 우리 허용. 최대 집합면력이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A분의 P인데 제가 여기 빈 공간 둔 이유는 뭐냐면 하중은 어떤 하중 써야 돼요? 얘는 반드시 사용 하중입니다. 왜? 흙. 우리 허용력설계법과 광도설계법을 갖다 말씀을 드려보면 누가 더 안전율이 커요? 광도설계법이 더 최신기법이다라고 해서 안전율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설계 기법이 발전할수록 어떤 구조물의 참강도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맞잖아. 내가 만약에
기준이 9 기준이 9닥다이다라고 하면 사람이 쪼는 거죠. 겁먹어서 점점 어떤 참된 이 진실된 강도와 멀어지려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안전율이 크다는 얘기지. 미리 멀찌멀히 떨어져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근데 대충 견적이 알아요. 그럼 가까이 붙으려고 하겠죠. 최신 기법일수록 어떤 참된 강도와 내가 설계한 강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얼로우에 들어가는 이 흙이란 놈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죠. 그렇죠? 흙을 어떻게 믿습니까? 옆에 발을 밟았을 때 이 옆에 흙의 강도와 당장 옆에 있는 흙을 밟았을 때 그 흙의 강도를 서로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교적 꽤 큰 안전율이 포함되어 있고요. 보통 3 이상이 포함되어 있어. 마지노선이 3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용 응력 설계법을 바탕하고 있는 이 내용의 하중은 사용하중을 쓰는 거야. 이렇게. 이런 게 우리 강도 설계법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사각형을 했으니까 한 변의 길을 A다 가정하면 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정사각형이니까. 거기 보시면 고정하중이 1100, 활하중이 700인데 하중에서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둘 다 집중하중이죠? 단위 한번 봐보세요. 킬로니까. 저 바로 더할게요. 1800 이렇게 되는 거고. 얼로우가 얼마가 주어져 있어요? 0.2 메가파스칼이죠. 우리 0.2 메가파스칼인데 메가파스칼은 우리 단위가 뭐예요? 0.2 뉴턴 퍼 메가파스칼은 10의 6승,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죠. 제가 왜 단위를 이렇게 바꿨냐면 여기 미터로 이제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킬로미터이잖아. 그러니까 0.2 곱하기 10의 6승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아니라 킬로미터로 바꿔준다라고 하면 10의 3승이 되면서 여기다 10의 3승 곱해, 1000을 곱해주겠죠. 결론은 얼마가 되냐? 그래서 얘가 바로 200 킬로 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얘 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바꿔준다라고 하면 200분의 1800이니까 9. A의 제곱이 9니까 한 변의 길이 A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죠. 그렇죠? 제가 잠깐 여기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얘 해설 강의에 해당하는 어떤 파일들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다음 카페나 우리 카카오톡 채널이죠. 카카오톡 검색창에 채팅창 있잖아요. 채팅창에다가 이양민 토목직 검색한 다음에 거기 친구 목록, 제가 친구 아니에요. 친구로 떠요 밑에. 거기에 채널에 보면 제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 등록해 주시고 그러면 이미지 우리 JPG 파일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에다가 이양민 토목직 검색해서 가입하시면 파일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여타 시험 보신 분들은 자기 시험지 갖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칠판 지우고 이어서 8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설계 힘 강도를 구하는 문제죠. 단차고 직선 설계 힘 강도 보시면 그림 미리 그려놨고요. 몇 가지가 좀 바뀌었어요. 변율도와 제가 응력도 전체적 그림을 그려놨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앞차측 콘크리트 극한 변율이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지만 FCK가 지금 제가 하는 건 FCK가 전부 다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에 지금 설명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됐죠? 얘가 얼마로 바뀌었냐? 변율이 보통 우리가 콘크리트 극한면이 0.003이잖아요. 0.0033으로 10% 더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콘크리트 강도가 지금 40메가파스칼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하면 얘가 점점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이 콘크리트 응력변 곡선을 그려보면 보통 강도가 이렇다라고 하면 고강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변율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더 작아집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똑같죠. 그 다음에 압수체 콘크리트 응력도 얘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포물선 직선 형태와 지금처럼 직사각 형태를 볼 수가 있고요. 거기 문제를 보시면 그런 것들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시면 두 번째 줄의 좌측에 직사각형 압축 응력 블럭을 쓴다라고 나와 있죠. 그 부분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다만 최신 개정 내용과 기존에 어떤 알고 있는 부분을 보정하기 위해서 0.8 FCK 그 보정계에서 얼마를 곱하냐면 2타를 곱하게 되는데요.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FCK 40메가파스칼 이하인 경우 0.0033이고요. 이 2타는 얼마냐면 그냥 1입니다. 그래서 답이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 외에는 동일합니다. 물론 좀 이따 베타하고도 달라지게 될 텐데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A 구한다. 우리 압축력과 인장력이 같다죠. 압축력은 블럭 최적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 정리해보면 0.8의 FCK 앞에 항상 2타만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정확한 해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대로 대입했다라고 하면 AS에다가 얼마 곱하기 FI 얼마에다가 뭐 2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요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00mm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면
제가 계산하지 않는 이유는 전 진짜 시험이었으면 이거 계산 안 했습니다. 이유 아시죠? 우리 공치인각도 구하는 공식이 인장력 t, a에서 f, y에다가 우력의 8길인데 d-2분의 a에서 이 d 좀 눈여겨봐주세요. 그림 보시면 d가 얼마예요? 550. 지금처럼 550, 뭐 450 이런 형태 나온다라고 하면 이 50이 왜 붙었겠어요? 2분의 a에서 이 50을 차감시킬 목적이죠. 제가 as하고 그렇죠? 이 a는 서로 상반된 관계. 그러니까 하나가 식이 복잡해지면 하나는 간단하고 하나가 복잡해지는 서로 동시에 간단해질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히려 d를 먼저 보는 거죠. 550, 450 같은 경우는 이 a는 볼 것도 없이 처음부터 100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풀어도 100이 나오고요. 전 진짜 시험에서 이건 계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바로 썼습니다. 물론 해설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냥 설계 인강도를 바로 푸신 분이 있거든요. 원래 FM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수업이니까 해설 강의니까 제가 FM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파이를 먼저 구해야겠죠. 파이 구하는 방법은 최외단 인장체분의 순인장 변리 집의 단면에 따라서 강도 감소 집의 변화 구간이다라고 하면 강도 감소기 좀 깎았어야 되는 거고 인장집의 단면에 따르면 0.85를 써야겠죠. 물론 추측컨대 0.85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중립축 C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 C가 계정상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로 40MPa 이하일 때 이 베타1이 얼마로 바뀌었냐? 얘가 0.8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쓴다라고 하면 0.8분의 이게 100이니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25죠. 이렇게. 그러면 이션 T를 구하는 공식이 뭐냐? C분의 dt-c 곱하기 원래는 0.003인데 지금은 0.0033. 지금 수업 듣는 거 어차피 다 2020년도 대비니까 개정된 걸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은 계산 생략할게요. 해설지는 풀려져 있고요. 얼마가 나오냐면 0. 대략 근사값 0.011이 나옵니다. 아니면 C는 베타 1분의 A니까 C에다 베타 1분의 A 집어넣으면 제 수업 기준으로 제가 식 만들어줬죠. A분의 dt 베타 1 마이너스 A 곱하기 0.003 똑같습니다. 베타 1이 이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하면 얘도 똑같이 근사값 얼마 나오냐면 0.011입니다. 이 결과가 우리 이실론 TCL 인장집의 한계보다 지금 크죠. 그럼 인장집의 한계가 얼마인데? 0.005입니다. 참고로 구두상 말씀을 드리면 항복 강도가 400MPa 이하일 때는 인장집의 한계는 0.005고요. 400MPa 초과한다라고 하면 500, 600밖에 없죠. 그때는 2.5 입실론 Y입니다. 2.5 입실론 Y. 지금은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이미 충분히 큰 값 0.011이니까 자릿수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단면을 볼 수 있다? 인장집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파이가 얼마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0.85라는 것을 알 수 있죠. MN은 계산해야겠죠? AS 얼마냐면 1275. FI는 400 곱하기 550 마이너스 2분의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500이겠죠? 5, 4, 20. 자릿수 앞자리만 계산하면 1275에다가 2 곱해서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255 나옵니다. 255. 다시 이 0.85에다가 255kNm를 곱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216.75입니다. 저는 전체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구구절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짜 시험장이었더라고 하면 동선은 딱 바로 꼽아서 MN 바로 처리했었어야 되죠. 1275에다 왜? 이게 100이라는 확신이죠. 1275에다가 400에 4. 요거 550 마이너스 200은 5죠? 5, 4, 2. 이거 계산하면 255. 255에다가 이게 MN이죠. 파이는 그냥 뭐 계산할 것도 없이 그냥 0.85라 생각해야겠죠. 이것을 곱해서 답을 처리합니다. 참고로 0.85는 10% 빼주고 5% 빼주면 됩니다. 255에서 0.85는 10%하고 5%가 빠진 거잖아요. 10%는 255. 5%는 절반이니까 125. 대충 뺐겠죠. 시험장에서는 37. 정답은 21 얼마로 나오는 게 정답이죠. 이게 왜 차이가 벌어지냐면요.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이것을 약간 죄송겠지만 게임이라 생각하고 답을 고르는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정해를 푼다고 하고 자꾸 기교만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럴싸한데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9번 보도록 할게요. 내년 문제가 파란만장하고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많아요. 해볼까요?
제가 이거 원래 등문파적으로 문제 낼까 말까 하다가 뺐는데 강사로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할 걸, 그죠? 소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등가 하중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이 절곡 배치의 등가 상향력이죠. 얘 노란색으로 구해볼게요. U다라고 하면 이 U 구하는 공식은 2P 사인 세타입니다. 흔한 공식이라 바로 쓸게요. 이게 등가 하중 끝이라고 보면 오산이죠. 등가 하중은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양쪽에 눌러주는 압축력까지가 등가 하중입니다. 이렇게 P. 얘는 어디 갔냐? 우리 단순보의 외력과 여기 발력 잘 안 그리죠? 수직 발력은, 그죠? 왜냐면 어차피 외력 있으면 발력 생기는 거니까 그 절반. 그래서 마찬가지 그려도 그만 안 그려도 그만입니다. 양쪽. 중요한 건 꼭 빼지 말아야 될 등가증은 얘네 하나, 둘 이거 좀 빼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P 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근데 세타가 매우 미수각이다. 우리 사인 세타의 저희가 뭐예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그죠? 네, 세타가 매우 작다라고 하면 사실 이 빗변하고 밑변이 차이가 없죠. 빗변분의 높이나 밑변분의 높이나 똑같겠죠, 뭐, 그죠? 왜? 이 길이가 거의 세타 매우 작다라고 하면, 그죠? 교수님이 이미 그런 거에 대한 멋스러운 표현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사인 세타는 탄젠트 세타랑 근사값이다.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이,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 사실 안 줘도 원래 이렇게 씁니다. 네, 교수님이 좀 더 친절하게 그래서 적어준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인 세타랑 뭐가 똑같다는 얘기 바로 탄젠트 세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P 원래는 빗변이잖아요. 빗변분의 높이, 밑변분의 높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2분의 L분의 높이 2를 써도 상관없다. 높이. 정리하면 L분의 4P2. 한 번 더 그릴게요. 얘가 얼마라고요? L분의 4P. 원래는 얘까지 그려줘야 됩니다. 그리지 않은 이유는 얘 때문에 소수미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소수는 누구 때문에? 얘 다음에 위로 이렇게 섞겠죠. 여러분 듣기 쉽겠지만 응용력학의 증척 공식이 또 나오네요. 우리 단순부에 집중하죠. 소수입니다. 됐죠? 델타 구하는 공식은 우리 식이 뭐예요? 바로 48 2i분의 PL의 3승인데 지금은 P 대신 요거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L분의 사실 이 순간에 답 나와야 돼요. 숫자만 구하는 거니까 정답은 12 들어가는 게 정답이겠죠. 지금 이제 공부하는 거니까 48 2i P L의 3승. 정답 정리하면 12 어쩌고저쩌고 정답은 12분의 1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2번이죠. 2번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오늘 1번 문제였나요? 그죠? 자, 뭐라고 하냐면 프로세스 콘크리트는 자중에 의한 처짐이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프로세스 콘크리트 설계할 때는 몇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하중을 얹을 때는 자기 자중에 의한 프로세스 콘크리트는 보통 위에 얹은 상태에서 지점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평평한 바닥면에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평한 바닥면에서 제가 미리 하단부를, 그러니까 중립식 밑부분을 꽉 눌러준다고 하면 지금 얘처럼 위로 소수미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바닥면에서 들어서 실제 지점에다 이렇게 거치시킨다고 하면 다시 자기 자중에 의해서 처짐량의 일정 부분, 이 소수미 상쇄돼 버리겠죠. 그래서 프레스 콘크리트는 철근 콘크리트에 비해서 처짐량이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희한하죠. 처짐은 작은데 변형과 진동은 큽니다. 네. 어떤 완성된 전체적인 프레스 콘크리트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걸 논리적으로 뭐 따따따따 따질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다음에 10번. 저한테 기대를 하셨겠지만 10번은 수업을 안 합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2021년도 교재 기준. 2021년도 교재는 이제 전면적으로 역학이나 설계점도 개정할 예정이거든요. 촬영분이 남지만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공부 안 한 거다?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 있지만 맞출 사람 잘 없습니다. 제가 무려 모의고사 그렇죠? 20회분이니까 얼마예요? 거의 한 400문제를 수업을 했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거 여기 다 나왔어요. 제가 이거 한 번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여러분이 안 좋아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해도 못 맞힐 걸 알기 때문에 사실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세목은 나와 있지만 크게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맞추라고 권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건축가였다라고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건축과 토목의 가장 큰 차이는 건축은 사실 우리는 이제 수계산이 많잖아요. 걔네들 무지하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 얼핏 생각하면 더 쉽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외우는 걸로 따지면 거의 토 나올 정도로 많이 외워야 돼요, 그 건축은. 그래서 그러한 고도 세목들 전부 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 혹시 또 시험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답만 고쳐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고장력 볼트의 구멍 중심에서 볼트 머리 또는 러트가 접하는 보재의 연단까지의 최단 거리는 한두 개 지금 몇 배라고 나와 있어요? 16배 나와 있는데 12배.
또한 거기는 200mm 나와 있지만 150mm 이하입니다. 그래서 짧게 구두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1번부터 볼게요. PM 상관도고 국가직에서 이게 20번 문제로 마지막 문제 나왔는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올 거라고는 참 독특한 경우예요. 보통 이렇게 직접 나오진 않거든요. 보시면 PM 상관도고요. 전형적인 PM 상관도입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최소 편심. 왜 이름이 최소 편심이냐면 보통 편심은 기울기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편심 2 세타가 아니라 실존하는 기둥이 편심이 없을 수가 없죠. 어떤 기둥이 이게 역학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가능하지 어떠한 기둥이 편심이 없겠습니까? 모든 외력의 합력이 기둥의 정중앙을 딱 작용한다고요? 실제 불가능하죠.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기둥이 탄성균질 재료가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오차를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정 부분 그 오차를 허용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최소 편심입니다. EB. 두 번째는 뭐냐면 EB, 균형이죠. 정의를 통해서 압축과 인장을 하는 일종의 경계입니다. EB. 시험 문제는 보기가 4개인데 딱 사이좋게 보기 1번, 보기 2번, 보기 3번이 딱 경계, 보기 4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됐죠? 보기 4번부터 먼저 보도록 할까요? 보기 4번입니다. 2가 2 미니멈보다 작은 경우. 최소편 작은 경우. 그때 어떻게 한다? 중시추한을 가는 걸 본다. 그럼 무슨 얘기냐? 편심거리 2가 어떤 기둥, 우측 편심을 가정해 볼게요. 편심이 없을 수는 없죠. 이 편심이 뭐보다 작으면 2 미니멈보다 작으면 실제 편심이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변형률도를 그림을 그려볼까요? 변형률도를 그림을 그린다, 변형률도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냥 얘가 변형률도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실제로는 약간의 변형이 있겠지만 그것을 무시합니다. 응력도를 그림을 그린다, 응력도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얘는 응력도예요. 그냥 구두상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여긴 철근이고요. 이 콘크리트입니다. 알겠죠? 이쪽은 압축 철근, 이쪽은 인장 철근. 물론 경우에 따라서 압축받을 수도 있고요. 그 경우는 지금 요거가 되겠네요. 보기 4번. 단면 전체가 전부 다 압축을 받는 거죠. 계산식은 안 물어봤죠. 왜냐하면 개정이 돼가지고. 그렇죠? 차이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이타부터 좀 지저분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피하고 싶은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거지. 뭐 내년에 다음 사람 내든가 말든가 나는 빠져나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단면 전체가 콘크리트 압축화. 두 개의 철근 전체 전부 다 압축. 그러니까 단면 전체가 압축하게 됩니다. 콘크리트도 압축, 철근도 압축, 변형도가 따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보기 4번입니다. 만나볼까요? 중심축 하중을 받는 기둥을 설계한다. 뭐 특별하게 딴지걸 게 없죠. 그렇다. 2번 볼까요? 보기 3번부터 볼까요? 2가 2B다. 이거 정의거든요. 정의. 이게 보기 아까 몇 번이었죠? 보기 4번. 이번에는 보기 3번 가볼까요? 이거. 정의야. 변형도부터 먼저 그려볼게요. 압축 측 콘크리트가 콘크리트의 극한면이 우측 편심이니까. 그렇죠? 극한면에 도달했을 때. 과거에는 0.003, 지금은 0.0033. 물론 FCK가 40MPa 이하일 때, 그죠? 인장 측 철근 반대편이죠. 얘는 뭐에 도달한 상태다? 바로 항복 변형률에 도달한 상태죠. 이렇게. 여기는 뭐냐면 변형률도가 이실론. 여기죠, 여기. 돌려서 보면 뭐야? 압축 콘크리트. 모멘트가 이렇게 받잖아. 이쪽이 압축, 이쪽이 인장. 맞죠? 이러한 상태. 파괴는 어떻게 된다? 동시 파괴되겠죠. 압축 측 콘크리트의 파괴와 반대편 인장 철근의 항복 상태 동시에 이루어지는 어떤 이론적인 파괴. 그럼 얘는 왜 나눌까요? 제일 중요한 건 보기겠죠. 교수님이 쓴 게 제일 정확하겠지 뭐, 그죠? 보기 3번 볼까요? 균형 편심 EB는 부재의 압축 지배와 인장 지배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면 압축 지배, 압축 파괴되는 압축 지배. 얘는 뭐다? 인장 지배. 얘는 균형 지배. 굳이 이름 붙여보면 그러니까 경계가 되는 건 맞지 뭐, 그렇죠? 그래서 보기 3번 끝났고 이번엔 뭐 해볼까요? 보기 1번 볼까요? 보기 1번 정답이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경우죠. 이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파괴가 예상이 될까? 어떤 파괴? 변혈도를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우선 균형 파괴 기준을 보시면 균형이 아까 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균형이 아니다. 어떻게 됐을까? 균형이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됐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콘크리트가 압축 콘크리트가 극한 변형률의 상태에 도달했지만 인장 철근은 아직 항복 변형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죠. 그죠? 얘를 경계로 요걸 추정할 수가 있잖아. 공칭각도 상태가 얘를 극한 변형률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고, 그죠? 이 상태. 그럼 뭐라고 시험 문제 보기에 써야 될까요? 보기 1번. 부재의 강도는 철근의 압축으로 지배된다? 이게 철근의 압축이에요. 압축도 아니고 인장일 뿐더러. 그렇죠? 얘가 지배하지도 못하죠. 파괴는 누가 지배하는 거예요? 바로 얘가 지배하니까. 정확한 표현은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콘크리트의 압축으로 지배된다. 얘가 아니라 얘 아직 항복 안 됐어. 얘로 지배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정답은 나왔고요. 설명 더 해볼게요. 나머지 보기, 아까 보기 2번이죠. 2가 2보다 큰 경우 얘죠. 변율도만 그리면 그리고 있죠. 응력도 안 그리고 있습니다. 얘만 응력도 그렸어요. 변율도 안 그려져서. 어떻게 됐을까요?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너무 과하게 그렸는데 수치만 봐주세요. 압축식 콘크리트가 극한 변율에 도달했을 때 이미 인장 철근의 변형률이 여기 인장 철근의 변형률이 입실론 S가 이번에 입실론 Y보다 어떻게 했을까? 컸겠죠. 얘는 같고 얘는 작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어떻게 파괴됐을까요? 압축식 콘크리트가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인장 측, 반대편 인장 측 철근이 먼저 항복에 이르러 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인장 지배, 얘는 균형, 얘는 압축 지배.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 말씀을 드렸고요. 추가적인 부분은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나 수업을 통해서 좀 채워보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입니다. 칠판 치고 저는 12번은 그냥 여러분이 해보세요. 강도 감속에서 포스트 텐션의 정착구의 강도 감속에서는 0.65가 아니라 얼마예요? 0.85죠. 이런 거 틀리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칠판 치고 저 몇 가지 더 이어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계속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풀어볼 문제는 13번 문제입니다. 옹벽이고 가장 전형적인 문제죠. 옹벽의 안전 검토입니다. 보기 내가 봤는데 흔하고 보통 평범한 문제니까 제가 빨리 정답 확인되는 걸 빨리빨리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보기 1번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죠. 전도에 대한 저항 모멘트는 횡터업에 의한 전도 모멘트. 횡터업에 의한 전도 모멘트에 얘가 분 잘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순서 많이 바꾸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정답은 1번인데 1.5가 아니라 얼마다? 2.0, 2배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기 2번, 4번 어떻게 보면 같은 얘기입니다. 집안에 유발되는 최대 집안 발력은 기호로 Qmax죠. 흙의 허용 지절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것들을 어떻게 많이 바꾸냐? 이 두 개 순서를 바꾸거나 우리 2020년도 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최대 집안 발력이나 허용 지적을 극한 지적으로 바꾸기도 하거든요. 이 극한 지적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극한 지적은 뭐냐면 허용 지지력을 계산할 때 매뉴얼을 따르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실험을 통한 이 극한 지지력에다가 보통 안전율 3을 나눠서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서로 다르죠. 얘는 흙의 극한 지지력, 얘는 허용 지지력입니다. 만약에 흙이 계란이다라고 하면 계란 한 개의 강도를 12다라고 하면 그렇죠? 12 계란 한 개의 강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 흙의 강도를. 그래서 안전율 나눠서 허용 지지력이 바로 4가 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3번 우리 활동이죠. 활동에 대한 활동 저항력은 수평력이죠. 이걸 어떻게 나오냐? 이 전체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요. 유치한데 이 수평력을 수직력으로 바꾸니까 조심해 주세요. 알겠죠? 그다음에 얼마냐면 1.5배 이상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비교적 간단한 문제로 1번이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14번 개정이 되는데 이게 개정된 거 빼고 문제를 질문을 하셨어요. 이렇게. 정답만 바로 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나머지가 뭐 흔한 내용이니까 4번이죠. 철근의 응력이 설계기지 항복 강도를 초과한다. 그때는 뭐예요? 철근의 변형률과 상관없이 전부 다 뭘 쓴다? 항복 강도를 쓴다. 변형률과 상관없이 항복 강도를 쓴다. 그럼 원래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가 완전 탄소성을 가정하는 거죠. 보통 뭐 인장용 ASFI다가 거기다 막 0.9 곱하고 이런 거는 그거는 한계 상태를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걔랑 상관이 없고요. 우리 개정된 부분도 철근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부분에서 바뀐 부분이 있지만 시험 안에 범주 안에는 바뀐 게 없어요. 완전 탄소성을 가정합니다. 내가 입실론 S를 보고 입실론 Y보다 작으면 후쿠의 법칙, 크면은 항복 강도입니다. 그러니까 작다라고 후쿠의 법칙 얘 구하는 방법은 넘어갔다 상관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 범죄 들어가는데 만약에 항복 강도가 400이다, 항복 강도가 400이다라고 하면 철근의 응력이 초과한다. 500, 600이라고 하면 500, 600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최대 400까지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유사한 얘기고요. 이 내용을 같이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번입니다. 이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설계단이고 콘크리트에 의한 공친 전당경을 물어봤어요. 주어를 잘 보셔야겠죠. 두 번째 우측 끝에 콤마 이후에 콘크리트에 의한 공친 전단 강도니까 그냥 V시고 설계하면 여기다 파이 붙여야겠죠. 식 그대로 적었고요. 주어진 인자 그대로 적었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밖으로 5니까 우리 단위 킬로미터 바꿔주려면 공 3개 지워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계산하면 약분하면 1. 5하고 40 곱하면 200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문제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설계 전단 강도였다고 하면 설계 전단 강도 5C는 이건 만약 0.75 혹은 4분의 3 곱하기 200이니까 이때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150이 됩니다. 보기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할게요. 균열림 모멘트입니다. 저는 2022년도 물론 21년도 나왔지만 얘가 또다시 한번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얘 구하는 원리 원칙은 뭐냐면 파괴계수죠. 파괴계수. Fr에다가 그죠? 얼마 곱하는 거냐? 단면 2차 모멘트는 그로스 전체 단면 2차 모멘트를 쓰는 거고요. 중립축에서 인장측 연단 거리 이것을 기호로 YT라고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FR은 힘 인장 강도 혹은 파괴계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I 그로스는 전체 그러니까 12분의 BH 3승입니다. 그렇죠. YT는 뭐냐면 압축이 아니라 인장측 연단 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응용력학에서 단면계수 Z와 똑같잖아요. Y분의 그죠? 그러니까 실전용 식을 쓴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주어지면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지금처럼 그냥 단면이 주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그런 게 아니죠. FR은 0.63 람다 루트 FCK에다가 단면계수 계산하면 얼마예요? 우리 직사각형 단면에서 6분의 BH 제곱. 제가 수업 때 항상 말씀을 드린 거 그죠? 그럼 어떻게 문제를 푸냐? 한번 해볼까요? 0.63 곱하기 람다는 보통 균형은 1. 그죠? 루트 FCK는 밖으로 빼줄까요? 루트 FCK가 얼마로 문제 주어졌냐면 25네요. 25니까 여기 25니까 그냥 5. 괜찮죠? 여기까지는? 그렇죠. 그다음에 6분의 BH의 제곱입니다. 폭 P는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200, 300입니다. 200 곱하기 300의 제곱. 계산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렇죠? 제가 이거 매번 수업 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잊으신 것 같아요. 시험 볼 때 봐봐. 6하고 0.63 그냥 1 이렇게 1보다 살짝 크겠지. 이거 얘는 0.6으로 보면 0.1 0.64 나오면 0.105 그죠? 몇 퍼센트 차이는 5%밖에 차이 안 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정답과 거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것만 계산해 볼게요. 3의 2제곱이니까 9 5이 10 그죠? 정답은 9보다 살짝 큰 게 정답이니까 그죠? 정답 몇 번이 돼야겠어요? 9보다 살짝 큰 거니까 정답은 4번이겠네. 9는 아니지. 9는 0.6일 때잖아. 그죠? 정답 몇 번이 그래서 4번 9.45. 이게 조화롭더라고 하면 순식간에 문제를 풀 수 있죠. 배정 내용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로 미니멈에 해당하는 식이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 설계임 강도 파이 mn이 뭐보다 커야 돼요? 방금 구한 MCR의 1.2배 이상이 되라고 기준이 개정됐습니다. 얘 말고도 뭐 개정된 거 많은데 그죠? 아주 이거 진짜 모르시는 분 많아요 보니까. 근데 뭐 앞으로 이제 서로 알아가면서 물론 이제 이미 뭐 사전 예고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숙제된 상태지만 이제 보통 수험생이나 처음 보시면 좀 낯설 수가 있겠죠. 근데 아예 새로 시작하시면 걱정이 안 되는데 과도하게 넘어가는 분들은 좀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렇습니다. 자,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17번 문제는 볼트의 전단 강도 구하는 문제죠. 보시면 리벳 전도의 허용 전단력 구한다.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전단 능력에 의한 허용 전단 능력에 의한 볼트의 강도. 두 번째는 뭐냐면 지압력이죠. 주어진 보기 가로에 보시면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전부 다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 강도 스트렝스는 이 둘 중에 큰 것일까요? 아니면 작은 것일까요? 가령 해서 얘는 뭐 3까지 버틸 수 있고 얘는 4까지 버틸 수 있다고 하면 하중이 동시에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 3까지만 버틸 수 있는 거지 4에는 도달할 수가 없죠. 제 말인즉슨 큰 거는 빼고 찍었어야죠. 시험 문제 볼 때 4번 말이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다짜고짜 바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름이 얼마로 주어졌냐면 지름은 19mm로 주어져 있습니다. 지름이 좀 깔끔하게 주지 그죠? 얘가 얼마냐면 문제에서 허용 전단 능력이 120이죠. 120. 단면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우리 전단이니까 전단 끊어지는 단면 딱 끊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의 단면이 끊어지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이 A 단면은 이 단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식으로 쓰게 되면 4분의 파이는 3.14겠죠. D 19의 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제 특징은 계산이 좀 지저분합니다. 대략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킬로뉴턴 바꿔주면 34 킬로뉴턴 됐죠. 계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문제는 두 번째. 지하응력입니다. 지하응력. 주어진 허용 지하응력이 얼마로 주어져 있냐면 문제에서 170으로 주어져 있죠. 투영 면적인데 투영 면적은 뭐냐면요. 둘 다 볼트가 이렇게 뭉개지는 힘이에요. 그럼 두 번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요 P에 있어서 위에 있는 투영 면적, 요 면적이 되거나 됐죠? 아니면 아래에 있는 면적이 또 투영 면적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죠. 둘 다 P니까 P의 파란색, P의 하얀색이니까 그렇죠? 큰 쪽에서 지압이 발생할까요? 작은 쪽에서 지압이 발생할까요? 작은 쪽에서 먼저 지압이 발생하겠죠. 작은 쪽이 또 강도가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파란색.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공식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투영 면적은 여기 D 곱하기 D는 볼트의 지름이죠. 볼트의 지름에다 높이를 곱하는데 두께 T를 곱하는데 이 T는 반드시 작은 미니멈 값을 곱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170 곱하기 D는 얼마냐면 19 곱하기 T는 10이 되는 거죠. 얘는 근사값이 아니네요.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32.3 kN이 나옵니다. 강도는 이 둘 중에 작은 게 강도니까 우리 스트렝스 강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32.3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죠. 참고로 12로 풀면 정답이 보기에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기에 있겠죠? 그죠? 그게 아마 34 나와 있고 38.7인가?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저는 이런 문제 보면은 안 풀어도 대충 이게 상황이 흘러가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해봤으니까 얘 들어있을 거고 얘 두 개 있을 거 아니야 보기에. 그러려고 나 속이려고 낸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정답은 저 시간 없어서 솔직히 말하면 진짜 1번이면 2번 찍었을 거예요. 그죠? 이런 것도 이제 나중에 하다 보면 노련해지게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18번 문제죠. 이번 국가직도 거리 계산한 문제 나왔는데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식이 똑같아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흰모메타 전달용 직사각 콘크리트에서 두 번째 줄 전단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전단 철근 없이 그렇죠? 앞에 이 말이 빠져 있는 거예요. 최소 전단 철근 및 전단 철근 없이. 원래 정확한 표현은 풀 이게 맞죠? 근데 보통 앞에 있는 이 가로친 내용은 빠지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푸는 식이 똑같습니다. 얼마냐면 VU는 2분의 1 파이 VC. 식이 하나 만들어지니까 미지수 하나를 이제 보통 묻곤 하는데 저번 국가직은 이 안에서 물어봤죠. 거리 묻는 문제. 지금은 요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얘를 갖다라가 놓고 식을 다시 한번 전개해 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우리 파이는 0.75죠. 0.75는 우리 분수로 바꿔주면 4분의 3. VC는 얼마냐면 6분의 1 그죠? 곱하기 람다인데 람다는 1이죠. 그 다음에 루트 FCK BWD인데 지금은 그냥 BD라고 쓸게요. 거기에 BD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자 문제선 누굴 구하라고 했냐면 이 BD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VU고 정답을 결정짓는 우리 인자는 얘가 정답이겠네요. 물론 얘 구하는 걸 이렇게 뒤집어줘야겠지만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여기 2 곱하기 4 곱하기 2는 16이죠. 정답은 위로 뒤집혀서 올라가면 16 들어가는 게 정답이니까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문제의 정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문제는 19번입니다. 제가 잘 나온다 말씀을 드렸죠. 인장 이형철근의 우리 기본 정착길입니다. 10부터 먼저 보시면 람다 루트 FCK분의 여기 들어간 숫자 뭐예요? 0.6 dBFI죠. 그죠? 자, 하나씩 써볼게요. 0.6 곱하기 dB가 얼마예요? dB가 좀 그죠? 지저분하죠. 응용력 각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작당하신 것처럼 좀 지저분하네요. 그다음에 FI는 400 그죠? 그다음에 람다는 보통 중량이니까 1 람다 루트 FCK는 25니까 밖으로 5로 나옵니다.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이거 뭐 약분하면 앞자리만 계산하면 8이죠? 31.8은 그냥 대충 한 32로 계산할까요? 31.8이나 뭐 32나 얼마 차이 나겠어요. 근데 그게 경험이 없거나 자신감이 없으면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8부터 먼저 곱해볼까요? 그럼 8이 16,
83, 24, 256. 이번에는 6 곱해볼까요? 6, 6에 36, 그죠? 그 다음에 6, 5, 30, 6, 22, 1, 5, 36이죠. 실제 1, 5, 36보다 살짝 클까요? 작을까요? 31, 6, 4가 살짝 작겠죠? 1, 5, 36보다 살짝 작으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4번 1526.4입니다. 근데 긴장하다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꾸 연습을 하고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 도달할 때까지 푸시고. 내가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잘 못하면 천천히 하세요, 그냥. 빨리 하려고 다 실수하는 바에는 천천히 정확하게 푸는 게 더 낫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계정 내용인데, 그죠? 공교롭게 계정 전과 후 3-2번이죠. 그런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치 행강도 고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얘가 T형보였더라고. 이거 문제 못 내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서. 아마 제가 진짜 시험이었다고 하면 저는 그냥 폭이 B인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AS, FY, 가로 열고 D-2분의 1로 바로 풀었을 거예요. 그죠? 왜? 어차피 T형 보면 문제 못 푸는 거 매한가지고. D를 좀 봐주세요. D가 얼마냐 문제에서 요 거리가 TF가 150.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로 나와 있냐면 400이니까 D는 얼마예요? 550이잖아. 아까 이런 문제 있었죠? 몇 번이었죠? 우리 앞에? 8번 문제였던 걸 기억하는데. 그죠? 8번 맞네. 그죠? 똑같네. 그러니까 A가 얼마겠어? A가 아마 100이겠지. 100 아니어도 그냥 100으로 풀어요. 별로 답 차이 안 나. 이렇게. 그다음에 AS는 얼마로 나왔어요? AS는 3,400. FY는 얼마예요? FY는 400. 그러니까 시험 문제 봤더라고 하면 이거 50이니까 5죠. 5하고 4 곱하면 2. 정답은 34 곱하기 2니까 68이니까 정답 몇 번이에요? 2번이겠죠? 2번. 제가 공칭 가려고 하는 문제 잘 모르면 2번 찍으라고 했잖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들어보시면 다 수업 때 했던 얘기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 물론 이제 하신 분도 있을 거고. 알겠죠? FM들 한번 풀어볼게요. FM은 이제 T형보 판별부터 먼저 풀어봐야 돼. 이건 지웁시다. 자, 맨 처음에 T형보 판별한다. 폭이 B인 직사각형 보겠지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A를 먼저 구한다고 했죠. A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식은 0.85 FCK B분의 AS FY인데 개정된 식은 여기 앞에다가 이타만 살짝 붙여주면 되고요. FCK가 40MPa 이하인 경우 지금 세 번째 주 20이죠? 얘는 그냥 1.00입니다. 실제로 얘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100 나옵니다. TF랑 비교했더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지 않죠? 보통 중립치 갖고 판단한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분 중립치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등가 직사각 이거죠. 폭이 B인 등가 직사각 응력 블럭의 깊이 A를 갖고 판단하는 거야. TF가 좀 작죠?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 걸쳤다. 맨 처음에 내 말이 맞지 않니? 어차피 인자집 콘크리트는 횡강도가 없다고 보니까 결국 얘는 폭이 B인 직사각형보랑 똑같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 결과는 그래서 폭이 B인 직사각형 보로 설계하는 거고 TF보다 그죠? 작죠? 그죠? 그래서 MN 구하는 과정은 마찬가지로 AS, FY 좀 시시하게 되지.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려서 D-A분의 1 끝났습니다. 시험 20문제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업 듣는 분들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험 끝나서 심심하신 분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립거든요. 공부할 때가 좋았죠, 뭐. 그죠? 시험 끝나고 나면 막상 이 시간 어떻게 쓸지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휴유증 시달립니다. 많이 힘들었죠, 그죠? 어쨌든 시험 보신 분들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수업 듣는 분들. 2020년도 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역학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한 방법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방법을 정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그냥 매진하면 돼요. 근데 자꾸 중간에 흐트러지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으면 듣게 돼요. 그렇죠? 방법을 사람들은 모두나 원합니다. 원처합니다. 그런데 방법을 모르는 경우는 잘 못 봤어요. 실제로 공부하는 방법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의 노력인 거잖아.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2020년도 시험 보시는 분들 또 다른 시험 보시는 분들 공무원 외에 꼭 좋은 결과 얻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2021년도 지방직 9급 토목직 전공 해설 그중 토목설계 해설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